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인 창의경영이라는 교과서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창의융합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이 중에서 요 매점에 대한 아이디어 내는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해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도 역시 창의융합활동이죠. 두 번째 창의적 사고라는 어떤 챕터에 들어있는 4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앞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법 중에 하나를 사용할 거고,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기법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창의적인 사고 기법 있잖아요. 이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는 어떤 그런 도구들인데, 확산 도구일 수도 있고 수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어떤 종착지가 있을까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바로 결국은 내가 회사에 취직했을 때 혹은 내가 기업인이 되었을 때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기업인으로서도 회사원으로서도 결국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미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동반자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미션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근데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기보다는 옆에 든든한 어떤 스승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그 스승의 역할을 이러한 사고 기법들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회사원으로서 내가 신입사원이다, 혹은 내가 홍보사원이다, 내가 뭐 어떤 영업사원이다, 뭐 이런 어떤 회사원으로서의 빙의를 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나는 과연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활동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때 좀 손쉽게 많이 골치 썩히지 않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자신만의 무기로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볼까요? 최근 우리 회사의 라면 매출이 급감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기 이익이 몇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소비자의 라면 선호도가 다양화하고 경쟁 업체에서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키워드를 좀 찾아보면은 라면이라는 중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문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조건적인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거고,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라면 선호도가 다양화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죠? 그리고 경쟁 업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경쟁 업체에서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을 출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문제 상황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라면 매출이 급감했고,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어떤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익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회사로서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분기 이익이 몇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소비자의 라면 선호도가 다양화되었다. 이런 문제 상황까지 준다라는 거는 이런 어떤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사항까지 준다는 거는, 그래도 이 회사는 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셈이죠.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하는 일이 또 만만치 않게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원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라면 선호도가 다양화되었고, 그리고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을 경쟁 업체에서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먼저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나 또 마찬가지죠? 라면 매출 급감, 그리고 생산 비용 증가, 그리고 경쟁 업체의 젊은 층 입맛에 맞는 신제품. 여기에는 이 경쟁업체에서는 소비자의 라면 선호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목표로 접근을 했었던 것이 시장에서는 효과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들 중에서 저는 어떤 걸 활용할 거냐면, 여기 앞에 보면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스캠퍼라는 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발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준비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SCAMPER 이렇게 분할만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S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아이디어 정리를 통해서 문제 상황은 충분히 분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 그러니까 뭔가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을 좀 대체해 볼까요? 제일 쉬운 건 사실 재료 같은 걸 좀 대체해 보는 게 가장 쉽거든요. 지금 라면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스캠퍼 기법을 쓰기 전에도 지난 시간에 저와 같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형태 분석법이나 속성 열거법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나서 하면 더욱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속성 열거법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캠퍼 기법으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면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라면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데,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 라면은 어떤 재료로 만드나요? 네, 뭐 계란, 밀가루, 네, 그렇죠? 이런 것들로 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채소, 그리고 분말가루. 이제 분말가루는 뭐 다양한 어떤 맛을 내겠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러고 이제 소비자의 어떤 라면 선호도가 다양화되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죠? 다양화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짠맛, 그 다음에 뭐 매운맛, 그리고 뭐 단맛, 느끼한 맛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양화되었다라는 뜻에 대한 이 추상적인 의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회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요즘 이제 소비자들이 좀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입맛의 다양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태국 음식 중에 똠양꿍 같은 것들을 제 입맛에는 잘 안 맞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 입맛에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의 훠거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음식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 또 먹는 방식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같은 라면이지만 이 라면을 좀 졸여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물을 좀 충분히 넣고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라면에 어울리도록 추가적인 재료를 더 넣어서 먹을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되게 매운 불맛 그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이 너무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다 뭘 넣어서 먹기 시작했을까요? 네, 치즈를 넣어서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라면의 이 매운맛을 치즈로 좀 중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은
그 라면을 그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재료랑 또 합쳐서 먹을 수도 있죠. 이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 제일 권합니다. 아이디어 정리를 좀 해보고 나서 속성열거법으로 라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나서 스캐퍼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얘기할 평가행렬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수렴해보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캐퍼 기법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S입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에서 가장 쉬운 거는 재료를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라면의 재료가 어떤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계란이나 뭐 밀가루인데 이걸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다이어트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 이게 다양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어트다. 그러면은 곤약으로 만든 면? 뭐 생각해 볼까요? 곤약면. 굉장히 얇은 계란으로 만든 면 있잖아요. 계란으로 만든 아주 얇은 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들어가는 재료를 좀 대체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뭐 뻔한 재료들이잖아요. 뭐 버섯이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말린 고추 라든지 뭐 파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오뎅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또 대체해서 좀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좀 저기 뭐죠? 말린 조개 비싸려나요? 네, 좀 재료값이 좀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으려나요? 그래서 말린 조개 같은 거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C를 한번 해볼까요? C는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합쳐서 새롭게 이 라면을 탄생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라면에다가 아까처럼 되게 매운 라면인데 치즈를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치즈를 붙여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결합하는 그런 기법에 속하겠죠? C라는 항목에 대해서요. 라면에다가 뭘 좀 결합해 볼 수 있을까요? 라면에. 저는 글쎄요. 라면에 넣어 먹는 거를 저는 고춧가루를 따로 포장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개별적인 포장. 이 좀 제 개인적인 취향이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라면의 그 컵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을 좀 많게 해서 양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뚜껑 같은 거는 김밥에 먹기에는 좀 양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친구와 나눠 먹을 수 있게 뭐 종이컵을 2개를 준비를 한다든지요. 추가로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라면이지만 좀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가다랑어포? 예, 이런 거를 추가로 좀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거 적용하다를 해볼까요? 적용하다. 뭔가 이 어떤 라면의 상황을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라면을 우리가 이거를 끼니 때마다 라면을 먹잖아요. 끼니 때마다 라면을 먹는데 이 라면을 끼니 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라면이 끼니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고기에 먹을 때 어울리도록 먹을 수 있는,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근데 고기를 먹는데 면을 먹는 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오이냉채인데 그 안에
면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입을 개운하게 할 수도 있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modify, 조절하다인데요. 이거는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라면이 굉장히 길어서 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라면의 길이를 좀 조절해 볼까요? 좀 부셔서 넣는 거죠. 그리고 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라면을 부셔서 밥하고 또 비벼서 이렇게 볶음밥처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잘게 이렇게 부셔서 포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를 해볼까요? 피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라면을 또 다른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하는 건데, 현재는 이 라면의 용도가 뭐죠? 우리가 먹는 용도잖아요. 근데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좀 약간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라면의 모습, 라면의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될 것 같은데, 테이블 한번 사용해 볼까요? 라면 모양의 테이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용도가 완전 바뀌어야 돼요. 라면 모양의 테이블. 좀 징그러울 것 같나요? 그럼 라면 모양의 쿠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E는 뭔가요? 네,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제거해 볼까요? 라면에서 MSG를 제거해 볼까요? 뭐가 남을까요? 굉장히 건강식이 될 것 같은데. 건강식. 네, 정말 요즘에는 요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잖아요. 뭐 비빔국수 할 때 뭐 고추장 설탕 그다음에 고춧가루 1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라면 안에 비빔 라면을 만드는데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추장 2개, 설탕 2개,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 있는. 대신에 뭐 추가로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 주면 좋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라면을 뒤집어 보는 거죠. 스프를 넣고 그다음에 물을 넣고 하지 말고 뭔가 스프가 이미 라면 사이사이에 건 채소가 이미 그 가루로 뭐랄까요? 반죽해서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디파이에도 그 라면의 색깔, 면의 색깔, 면의 색깔 같은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당 하나씩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거 말린 조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좀 젊은 층도 조개의 어떤 그런 맛을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형태의 해산물이다. 그리고 결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가다랑 어포 주는 데가 이미 있나요? 시판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예. 네, 고춧가루.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이제 하나니까 오이냉채면 요거. 그다음에 조절하는 건 저는 라면의 요 색깔. 네. 요거. 다른 용도로 하는 거는 쿠션. 그다음에 제거하는 거는 이렇게 건강식으로 MSG 제거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는 네, 이렇게 채소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탈탈 털어서 물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순서를 좀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 행렬법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행렬법은 내가 이제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 여러 개에서 좀 필요로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준거들을 대입해 봄으로써 이 아이디어를 선별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준거, 그러니까 필수 준거와 선택 준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필수 준거는 이 라면을 생산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는 게 있겠죠? 비용. 네. 비용. 돈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 비용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생산 절차. 여기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을 이미 이만큼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게 부수려면 뭐 라면을 잘게 부수려면 다른 생산업 기계를 추가로 또 들여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상에 좀 복잡함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필수 증거로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격은 네, 가격은 꼭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선호도 이런 것들, 지금 선호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필수 준거죠. 필수 준거라고 하고, 선택 준거, 뭐 만족해도 좋고 만족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걸 추가로 좀 기준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필수 준거, 이만큼은 선택 준거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7개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7점까지만 해볼까요? 네, 7점까지만 해보고, 대신에 그 필수 준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한 14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2, 4, 6, 8, 10, 12, 14까지 해볼까요? 그리고 이거를 1에서 7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항목 7개인데 3까지 하면 점수를 매길 수가 없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2척도로, 이거는 1척도로 매겨볼까요? 그러면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죠. 비용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일 효과적인 거 14점을 주면 돼요. 제가 봤을 땐 쿠션이 2점이에요. 아예 따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면 색깔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6점일 것 같고요. 오이냉채도 추가로 뭔가 더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고요. 반죽은 했던 거니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있는 거니까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비용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는 얘가 제일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쉬울 것 같고 얘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겠죠? 네, 점수가 눈에 확 보이네요. 그 다음에 생산 절차로 봤을 때 제일 쉬운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는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쉬울 것 같고, 아니에요. 아예 할 필요도 없죠. 다른 걸 뭐 말릴 필요도 없고 하니까 사실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쉬울 것 같고, 반죽 그대로 하는 게, 아니, 고춧가루를 그냥 기존의 고춧가루만 추가해 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반죽하는 게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라면 색깔 바꾸는 거.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2개 중에서는 이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이 국물까지 바꿔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따져야 되겠죠? 그게 가장 14점일 거고, 그럼 얘일 것 같아요. 고춧가루 추가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돈 안 들이는 거. 사실 얘는 따로 해야 되니까 계속 힘들 것 같고, 얘는 얘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얘가 쉬울 것 같고, 라면 색깔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을까요? 라면 색깔 바꾸는 게 쉬울 것 같고, 그럼 반죽도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좀 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선호도를 볼까요? 이게 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선호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히려
젊은 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젊은 층 캠핑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을 것 같고 젊은 층도 건강을 좀 따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쿠션을 좀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6이고요. 그리고 이게 4고 이게 2일 것 같아요. 얘 집에 있으니까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7까지만 점수를 부여해 보도록 하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쁜 거 바로 얘죠. 라면 색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말린 조개도 생각보다 이쁠 것 같고 이거보다 반죽이 있네요. 반죽이 이쁠 것 같고 네, 말린 조개 그 다음에는 쿠션이 생각보다 이쁠 것 같아요. 건강식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준 거에서 크기 부분을 비교를 하면 저는 오이냉채가 7점 그리고 건강식이 6점 쿠션 5점 그리고 고춧가루 추가한 거 4점 그 다음에 말린 조개 넣는 거 3점 2점 1점 이렇게 해서 네, 점수를 부과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는 이제 각 항목별로 각 아이디어별로 몇 점을 얻었는지 다 더하면 되는데요. 보니까 12, 16, 그쵸? 22, 26, 29점. 29점이고, 그 다음에 26, 네, 그 다음에 40, 42, 43, 47점이고, 12, 18, 그 다음에 32, 38, 45점, 그 다음에 12, 22, 30, 37, 38점, 그리고 6, 16, 19, 그 다음에 24점, 그 다음 26, 26에 38, 38에 50, 52, 네, 58점, 그리고 20, 28, 그 다음에 32, 37, 39점 이렇게 해서 총 점수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이제 건강식, 그쵸? 건강식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 추가한 거, 그 다음으로는 오이냉채, 그 다음은 반죽한 거, 그 다음에 라면 색깔 바꾸기, 말린 조개, 그리고 쿠션이 마지막 점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번에 보니까 앞에서 정리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부서 의견으로 올릴 아이디어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비교 기준을 먼저 정하고 제시된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비교 기준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선택 준 거와 아래 선택 준 거와 필수 준 거 이거 6가지를 적으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선택된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 보면은 건강식인데 그래서 건강식 뭐 라면 선택한 근거에는 이 건강식 라면 중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선택 준 거 같은 경우는 1에서 7점이니까 6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개의 항목도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생산 절차, 가격, 선호도, 그리고 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인지 조금 길게 문장으로 풀었으면 될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 다른 라면에 들어가는 뭐 재료들을 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 생산 절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렇다. 그리고 저렴하게 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준에 따른 그 근거를 잘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의와 경영, 4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창의 융합 활동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정말 너무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계속 한번 몇 개 정도는 더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